안녕하세요.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사람을 수사하다가 그 사람을 아무래도 구속시켜야 되겠다. 유치장이나 아니면 구치소에 가둬놓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 법원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면 심사 대상자인 사람은 법원에 출석해서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님 앞에서 혐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말한 다음 판사님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그날 하루를 대기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수사 중에 구속이 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고 향후 재판에도 대응할 수 있을지 결정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돼버리면 이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되어 있으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계속 갇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다는 점을 입증해줄 증인을 데려오거나 그 사람을 찾아서 먼저 설득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그 어떤 일을 직접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부탁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꼭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증인을 만나서 나에 관한 일을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도 본인이 하지 않을 경우에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그 전에 앞서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이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전날이나 이틀 전쯤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바로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판사님 앞에서 판사님으로부터 혐의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고 그리고 본인의 변명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본인에 대한 변론을 펼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영장 실질심사에 대응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선 변호사님들은 요새 정말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판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대응을 하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장 실질심사에 선임된 국선 변호사님들은 바로 그 전날 밤에서야 이 사건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선 변호사님들은 언제 사건을 준비할까요? 영장 실질심사가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보면 보통 8시 정도에 관련된 자료를 받고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법원에서 당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당사자당 10분에서 길면 20분 정도의 면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걸쳐 서면을 준비합니다. 매우 훌륭한 국선 변호사님들이 할지라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파악하고 그 사건을 가지고 판사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는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 실질심사에 대응하실 분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가급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그 진행된 절차의 성격상 변호사들도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그 파악된 사건 내용을 토대로 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님 앞에서 어떤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은 적어도 몇 달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또 한 재판 날짜에 나갔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재판까지 적어도 한 달, 길면 2달 정도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실질심사는 전체 준비 기간이 하루나 이틀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도 판사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1시간 이내인 것입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며 이 사람을 구속시키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 기록을 다 복사받아서 보고 그리고 재판에서의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아직 수사 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볼 수 있는 것은 영장 청구서 한 장인데요. 이 영장 청구서 한 장 뒤에는 왜 구속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붙인 경위서가 붙어 있는데 이 사유서에 붙어 있는 내용은 길어야 10장 이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형식적인 표현과 통상적인 문구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 꼭 구속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서에 핵심적인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어디에 넣냐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내지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열어볼 수 없는 수사 기록 중에 첨부된 수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수사기관과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님만 알고 있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내용을 몰라서 대응조차 못하고 그 주장이 수사기관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실 위기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안에 영장 실질심사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